안녕하세요. 삼성하우징입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건축 비용을 아끼는 노하우나 팁 같은 걸 전해드리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일단 건축 비용 절약의 첫걸음은 토지 구입부터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 짓는 비용을 절약하고 거기에 토지 구입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토지 구입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 정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지겠구나 라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총 2편이 될지 3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좀 넘는 저희의 노하우를 모두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저희의 진심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 절약의 첫걸음은 디테일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의 모습은 어떤 주택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시고 싶으신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원하지만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도심과 가까운 곳의 전원주택인지, 말 그대로 자연 속의 전원주택인지, 자연과 가깝지만 시골 동네에 섞여서 살고 싶은지, 아님 내가 짓는 전원주택과 비슷한 레벨의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곳으로 가고 싶은지 등등. 생각만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평소 원하시는 전원주택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느 정도의 자신의 워너비 그림은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전원주택, 그리고 그 주택이 지어질 토지의 포지션을 아셔야 수많은 토지의 물건 중에 기준을 잡고 물건을 보실 수 있으며 갈팡질팡 하시다 장고 끝에 두는 악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맞는 토지 물건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토지 계약 체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비용 절약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아마도 부동산을 통해서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끼지 않고 만나셨을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을 만났을 경우만 다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만나셨다면 해당 토지의 지적도와 등기부를 종이 서류로 달라고 하셔서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님 본인이 직접 핸드폰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등기소라는 어플을 받으시면 등기부 등본을 한 통당 700원에 결제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적도는 토지 이용 규제 어플을 받으시면 무료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등기부 등본은 발급 후 캡처를 하셔서 보관해 놓으셔야 보실 때마다 700원씩 결제하지 않으시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을구의 근저당권입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토지는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수월치 않으며 대부분이 제2금융권인 지역, 농협, 신협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의 대출만이 가능하며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소유주가 토지 구매 당시 금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우린 이것으로부터 확실치는 않지만 대략 토지 소유주 경제적인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받아진 토지일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그만큼 없을 테고 매월 이자의 납입으로 그만큼 가격 협상의 유리한 고지는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되리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의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격 협상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도에서 확인할 점은 지적도상의 토지가 도로에 접하였는지 또는 해당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각종 규제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적도와 함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이웃한 토지의 경계가 내 토지를 침범했는지 아님 내 토지가 침범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쉬운데 이 분야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모든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공짜니까 편하게 저희 홈페이지나 회사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답변 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 구매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확인하시면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등을 확인하셔서 내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 아님 대지인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거나 토지의 주소 앞에 산자가 붙은 산지라면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등을 통해 지목 변경을 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사항 등에서 꺼림칙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대표 전화에 전화를 해 질문 후 내용을 얘기하면 해당과로 연결해주며 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규제가 걸려있는 것 같으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등을 물어보시면 간단한 궁금증은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리저리 알아보는 대신 이렇게 관할 관공서에 전화해서 물어볼 때가 많으며 이 방법이 제일 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토지 주변의 혐오시설 유무. 토지 주변에 냄새나는 축사, 개사, 돈사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냄새가 날아오기도 하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큰 규모로 하는 곳은 알아보기가 쉽지만 드물게 집 옆에 작게 지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작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니 잘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공사 시 공사 차량이 출입이 용이한지 도로 여건 확인. 건축 허가가 나려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니까 도로가 있긴 있을 텐데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동네 주택의 지붕이나 나무 등이 도로로 넘어와 차량 통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가 공사 때 오고 가는 레미콘 차량 또는 펌프카나 크레인 등이 오고 갈 수 있는 도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차량 등은 오고 갈 도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기에 설명드렸습니다. 경험상 기존 동네의 한가운데 있는 토지는 차량의 통행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며 동네 분들이 텃세를 부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외지 사람이 동네에 들어와 공사를 한다면, 그것도 동네 한가운데서 공사를 한다면 시골 인심 같은 건 전래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일 뿐이라는 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네 번째, 토지의 높이 확인. 토지가 연접한 도로와 혹은 연접한 토지와 비교하여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 토지가 너무 낮다면 토지 매립 비용이 소요될 테고 너무 높다면 경계를 따라 석축을 쌓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높이는 비슷한 레벨의 높이이거나 약간 높은 게 좋으며 여기다 주택 기초가 높아져서 주택 구조물의 높이가 다른 주택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의 일조량과 뷰. 주택을 앉혔을 때 남향이 나오는지, 남향으로 앉혔을 때 바라보면 가리는 것 없이 뷰는 나오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나침판 어플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토지의 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나침판 어플이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십니다. 여섯 번째, 토지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기. 매수 의향이 있는 토지가 있으시다면 그 토지에서 적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머물면서 토지 주변에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물이나 나무 등이 있어 내 토지에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를 체크해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림자가 작은 방의 창문을 막아 일조량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설계 시 참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공사 시 필요한 것들 확인. 주택 공사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상하수도관 전기입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했는데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파야 된다거나 하수도관이나 전기가 없어서 저 멀리서 내 토지까지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 토지가 왜 시세보다 저렴했었는지를 하는 탄식과 함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용과 직결되는 내용이며 비용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사무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무조건 의심해라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들었더라도 토지를 구매하게 될 당사자가 부동산이 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모든 걸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는 모를 수도 있고 간과할 수도 있을 테지만 토지를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 당사자의 그런 실수는 바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체크하셨다면 토지의 가격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주관적인 의견이며 노하우일 뿐 명확한 해답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토지가 평수는 200평에 평당 37만원이라는 부동산 업자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37만원? 35만원이면 35만원이지 37만원은 뭐지?
2만원은 깎아서 떼어버려야겠다. 아니, 조금 더 욕심내서 평당 30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의 욕심입니다. 3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목표치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의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개업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토지를 구매하기로 마음은 굳혔지만 중개업자에게 마음에 든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냥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고 오는 건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정보지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해당 물건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 부동산 물건은 한 군데 부동산만 믿고 내놓기보다는 몇 군데 부동산에 같이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서도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광고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광고하고 있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전화를 걸어 가격을 던져봅니다. 똑같은 물건을 평당 35만원에 봤는데 30만원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 하고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33만원까지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때 저희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이 33만원이라는 가격이 토지 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이구나. 원가는 33만원이고 여기에 부동산들은 보통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깎을 가격을 미리 반영하여 37만원에 저한테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33만원이 원가라는 건 알았으니 가격 협상의 시작은 37만원이 아닌 33만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많이 받은 상황이라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희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려보았으며 수많은 상황에 그만큼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지 좋은 물건이 없어 못 사는 건 아니며 당장 이 물건이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더 좋은 물건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토지를 찾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큰 맥락은 거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마음에 들어하는 내색은 최대한 하지 않기, 물건을 보고 돌아와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먼저 올 때까지 전화하지 않기, 물건 놓칠까봐 조급해하지 않기, 물건의 하자를 찾아내어 가격을 흥정하기,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찾아 비교하며 가격 흥정하기, 부동산 업자에게 정하여진 중개 수수료보다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기 등등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든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거래는 뒷전으로 전락하게 되고 목표했던 바를 이끌어내는 건 더욱 어려워집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지만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기에 차마 그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답변 및 상담 가능하며 이러한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무료라는 점, 굳이 대가를 받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다는 걸 강조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